자, 오늘 왜 이 원소 주기율표를 보이냐 하면은 이걸 보면서 설명을 좀 할까 싶어요. 자, 무기질입니다. 이거 뭐 채소, 뭐 두부, 치즈, 뭐 다양한 사진이 있는데 문제는 자, 우리말로 무기질, 영어로는 미네랄. 영어로 아마 여러분들 미네랄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기질. 자, 무기질 어떤 특성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 다음 혹시 이런 용어를 여러분 꽤 많이 쓸 거예요. 뭐 산성식품이다, 알카리성 식품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그래서 식품 중에 무기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무기질은 어떤 무기질이 필요하냐? 필요 없는 무기질이 우리가 섭취를 할 수도 있어요. 독성을 띌 수 있는 물질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기질, 몸에 필요한 무기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 없다면은 필수예요. 만들 수 있다면은 그건 필수 아니야. 비필수야. 문제는 미네랄,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미네랄 하나도 없어요. 다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자, 섭취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섭취해야 되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용어가 내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이 지금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에는 이제 우리 몸은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간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갑니다. 흙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성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흙에서. 그럼 우리가 식물이든 동물이든 뭐 식재료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 필요한 미네랄을 섭취합니다. 그럼 그 근본적으로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뭐 다른 동물들이 그 동물들이 이 미네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건 없어. 식물도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 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재료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어디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갑니다. 그럼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죽으면 흙으로 간다.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지만은 영혼이 있다 이 말이야. 영혼이 있다 말이야. 뭐 영혼 없을 거야. 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안 있겠나? 그지? 네. 자, 그러면 무기질이 미네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자. 자, 책 내용. 자,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 이외에 탄수화물, 단백질, 뭐 지질, 바이타민, 무기질, 물 이거 6대 영양소라고 얘기하자. 자, 이 중에 몸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못 만드는 거 구분 가능하고 이제 구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 중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바이타민은 뭐를? 탄소를 함유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죠?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우리가 유기물질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유기물질. 그러면 유기물질 아닌 거는 나머지 아닌 거는 무기물질이라고 얘기하자. 그럼 무기물질 같으면 6대 영양소 중에 지금 남았는 거 어디? 미네랄, 무기질, 물 이 두 가지가 유기질이 아니다.
유기물질이 아니다. 그냥 무기물질이라고 표현을 하자.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6대 영양소야. 자, 물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만들 수 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만들 수 없다. 만드는 사람은 어떤지 잘 모르겠단 말이죠. 답은 우리 몸에 물이 만들어집니다. 얼마 정도 양이 만들어질까? 이론적으로 계산 가능하죠. 그 다음, 자, 이어서 무기질은 이제 대표적으로 칼슘, 마그네슘, 자, 이와 같이 이것들은 주로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을 이루고 있는 주요 물질들이다. 그 이외에 소듐, 다른 말로 나트륨, 포타슘, 카륨 들어보셨죠? 지금 얘기하는 소듐, 포타슘은 영어식 이름이고요. 나트륨, 카륨은 독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독일식 같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탄산이온, 인산이온, 자, 이런 것들은 주로 혈액의 pH, 혈액뿐만 아니라 세포 내액에서도 필요한 완충용액 및 삼투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 철, 마그네슘, 망가니즈, 칼슘, 몰리브데넘 등 무기질 이온은 효소 반응을 일으키는 보결족, 다시 말해서 방아쇠 역할을 수행한다. 그 다음 바이타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주 효소의 보결 분자 단어로 조효소나 보결족이 필요한 경우에 지금 무기질이 마치 권총에 탄약을 넣고서 방아쇠를 당길 때와 비교한다면 권총이 주효소다 이러면은 탄약은 조효소다 이렇게 본다면은 권총에 탄약이 들어있더라도 이걸 발사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방아쇠 역할을 바로 이 미네랄이 담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좀 적절하게 표현이 될까? 자, 효소, 조효소, 효소, 조효소만 가지고 효소 역할을 완전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그때 이 미네랄이 방아쇠 역할을 해주는 보결족으로 작용을 해야만 된다. 자, 이 예를 들었는 겁니다. 그 다음, 무기질 크게 인체 내에 필요한 양, 존재량에 따라 가지고 크게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로 나누어 보자. 자, 그러면 다량 원소는 일일 필요량이 100mg 이상 또는 체중의 한 0.05% 이상 존재하는 무기질로 대표적인 것이 칼슘, 인, 포타슘, 황, 소듐, 염소, 마그네슘. 자, 이걸 우리가 다량 미네랄이라고 다량 무기질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 다음 미량은 일일 필요량이 100mg 이하 또는 체중 0.005% 이하. 대표적인 건 철, 아연, 망가니즈, 세레늄, 구리, 요드, 크롬, 불소, 코발트, 몰리브데넘.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필요로 하는 미량 원소들이다. 자,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무기질 이외에 인체에 요구하는 무기질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식품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에 흡수되어 들어오는 유해한 물질들이 몸에 존재합니다. 양이 많으냐 적으냐
이 문제지. 거의 대부분이 이런 몸에 필요 없는데 들어와 있는 물질들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카드뮴 중독됩니다. 수원, 납, 비소 이게 다 독성을 띱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느냐. 우리가 먹는 식재료에서도 들어오고요. 환경으로부터도 들어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 피 속에도 존재하는 게 확인이 돼요. 머리카락에도 존재하는 게 확인이 돼요. 자, 이런 물질들 농도가 많아지면은 건강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독성 물질이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몸이 잘 배출을 시켜주면 좋을 텐데 배출을 못 시켜주면 어때요? 자꾸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요, 여러분들 왜 비소? 이거 우리 먹는 음식 쌀밥의 쌀 종류에서도 살이 비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에서 키워져 가지고 수확되는 살 속에 비소 상당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납 같으면요. 지금은 우리가 납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휘발유에 납화합물을 넣어가지고 고급 휘발유를 만들었습니다. 놀랍죠? 엔티노킹제 해가지고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직까지도 그 대도로변 주변의 토양에는 상당한 양의 납이 남아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 속으로 들어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산성식품, 알칼리식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기예요. 우리가 산알칼리 정의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산이냐 뭐가 알칼리냐 그 정의는 크게 나눠가지고 자 브랜스테드 루이스 정의가 있고 아레니우스 정의가 있고 그 다음 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우리가 아레니우스 정의를 가장 많이 쓰는데 봅시다. 이게 조건이 물에 녹아야 됩니다. 물에 안 녹는 물질은 이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라 가지고 산염기 정의가 안 돼. 그럼 자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이 산이다. 뭐 이거는 익히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수산화이온을 생성하는 물질을 알칼리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매가 물이 아닌 경우가 존재를 한다면은 이거는 물이 아닌 경우에선 정의가 또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자, 브랜스테드하고 로리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 정의는 자, 수소이온, 다른 말로 프로톤입니다. 프로톤을 생성하는 물질을 산. 그러면은 프로톤을 받는 물질을 알칼리 이렇게 정의하자. 그러면은 프로톤만 가지고 설명이 되잖아. 수산화 이온 가지고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됐죠? 그럼 자 이렇게 자 산염기 정의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염기를 산성, 중성, 염기성 정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pH 값으로 구분하자. 자, pH는 어떻게 정의했나? pH 정의는 여기 마이너스 수소이온 몰 농도의 로그 값의 마이너스를 취하라. 이거 pH다. 그럼 pH가 우리가 중성을 순수한 정류수가 이온화되면은 이온화 상수 KW 값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그래서 중성이라는 얘기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같은 pH 값이 중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4승의 절반 pH 7이 중성이다 이 말이에요. pH 7보다 pH 값이 낮은 영역이 산성이고 더 높은 영역을 알칼리성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식품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산성 염기성을 구분을 할 수 있겠느냐? 자, 그 정의가 자, 우리 입속에 느끼는 신맛은 시다 또는 산미가 있다고 얘기한다. 자, 이 시다는 물질들이 지금 얘기하는 산성 물질이다. 산성을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스로 표현을 하면은. 마스로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pH 메타로서 pH 값을 구하면 안 돼. 맞죠? pH 값을 구해야 된다. pH 값을 안 쓰고 그냥 우리가 마스로 봤을 때 신맛, 새콤한 맛이야. 자, 이런 것들 속에 바로 이 pH를 구하면은 pH 7보다 낮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주로 산성을 띈 식품은 식품 속에 있는 무기 또는 유기산에 의한 원인으로 산성을 띱니다. 자, 유기산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유기산 종류 여러 가지 보셨죠?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무슨 산이 기억에 남습니까? TCA 사이클에 나오는 거 유기산 종류 잡힙니까? 기억에 납니까? 다 잡아보세요. TCA 사이클에 유기산 다 잡아보시고 자, 그 다음 알칼리성 식품은 그럼 뭘 어떻게 해요? 자, 알칼리성 식품은요, 비금속 원소의 산화물이 금속 원소의 산화물과 비금속 원소의 산화물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봅시다. 자, 금속 원소의 산화물, 비금속 원소의 산화물. 여기에 보면 금속 원소 무기질 산화물은 물에 녹아 알칼리성을 띈다. 자, 언더라인 해주시고 비금속 원소의 산화물은 지금 얘기하는 산성을 띱니다. 산성을 띱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자, 우리가 유기산 여러 종류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이 유기산의 주성분이 뭐였습니까? 탄소, 수소, 산소잖아. 그렇죠? 탄소가 산화되면은 CO2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은 탄산이 되잖아. 탄산. 그 탄산이 바로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자, 비금속 원소 산화물은 산성을 띠고요. 금속 원소 산화물은 알칼리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기하는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가 어떤 걸 우리가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걸 원소 주기율표에서 보자. 자, 본다면은 지금 얘기하는 자, 금속 원소의 금속 원소, 자, 1족, 2족의 소듐, 포타슘, 소듐, 포타슘, 그 다음 마그네슘, 칼슘, 자, 이런 것들의 산화물은 다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이에요. 비금속 원소에 지금 여러분들 보셨는 탄소, 그 다음 인산화물, 인산,
황산화물, 황산, 염소산 할 것 없이 이와 같이 이 비금속 원소들은요, 비금속 원소들의 산화물은 산성을 띱니다. 이 금속 원소의 산화물은 염기성, 알칼리성을 띠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를 한번 보고 우리가 정리를 했다. 자, 그러면은 표 7의 1을 보시면은 산생성, 알칼리성 생성 원소를 보자.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산성을 생성하는 이온은 자, 비금속 원소, 예를 들어서 황, 인, 염소, 뭐 요도, 자, 이런 것들 산화물은 다 물에 녹아 가지고요, 산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황산화물 물에 녹아서 황산 들어보셨죠? 인산, 염소산 산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알칼리성, 자, 소디움, 포타시움, 칼슘, 마그네슘, 자, 이 산화물은 물에 녹아 알칼리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식품 중에 산성을 만들 수 있는 비금속 원소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품은 산성식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부르잖아. 그 다음, 만약에 알칼리성을 띌 수 있는 금속 원소 무기질이 다량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식품을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구분됐죠? 자, 그러면 함유식품은 일단 보시면 산성식품의 대표적인 육류, 어류, 달걀, 조개류 등 동물성 단백질, 곡류, 옥수수 등. 그 다음 알칼리성 식품, 해조류, 채소류, 과일류, 두류, 감자 등. 자, 표 속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 식품 성분 중에서 자, 비금속 원소를 금속 원소보다 많이 함유한 식품은 산성식품에 가깝다. 그 다음 마늘과 파는 황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이다. 아린이라는 물질이 존재를 하는데 아린 분해 효소, 아리네이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리신으로 변환되어서 코가 탁 쏠 정도로 우리가 마늘, 파 그 강한 향을 냅니다. 자, 그 다음 식품 성분 중에 금속 원소, 소디움, 포타시움, 칼슘, 마그네슘 등을 금속 원소를 비금속 원소보다 많이 함유한 식품을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얘기하고, 해조류, 채소류, 과일, 두류, 감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식품에서 뭐 산성, 알칼리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 값을 얻을 수 있도록 실험을 해야 되겠다. 아시겠어요? 실험 값으로 데이터로서 설명을 하자. 이때 나오는 것이 자, 식품의 산도 알카리도라고 그러는 산도 알카리도라는 용어가 실험 데이터 값으로 얻을 수 있는, 자, 이 값을 시험으로 구하자. 자, 어떻게 구하냐? 식품 100g을 연소시킵니다. 자, 연소시키고 나서 생성된 회분을 증유수로 녹여냅니다. 그 녹여내서 그 회분 수용액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노말 수산화나트륨 또는 0.1노말 염산 표준 용액 소비 밀리리터 수로 나타내자. 그러니까 산도와 알카리도를 자, 이렇게 실험값으로 나타내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자, 회분 실험은
시료를 자재 도가니에 취해서 전기로에서 자, 150에서 250도 정도까지 1차 탄화를 시키고 300, 400도로 가열하고 나서 최후에 550에서 600도로 한두 시간 완전히 회화시켜라. 그리고 나서 얻어진 회분을 증유수에 녹이고 나서 적정 실험을 해라. 그리고 산도, 알카리도로 값을 구하라. 자, 이게 식품의 산성식품이다, 알카리성식품이다. 자꾸 얘기만 하지 말고 명확한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좋겠다. 자,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